이제 매입 세금계산서 정리했으면 매입 신용카드 정리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도 까다롭게 요건을 봤었죠. 뭐 공제되냐 안 되냐 뭐 이거 갖고 옥신각신 했는데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매입 신용카드 자체는 매입 세금 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데, 세법상, 매입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해 줍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래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은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하는데, 뭐 요건이라는 게 큰 저기는 없어요. 뭐 공급처라든가 부가세 별도로 구분이 돼 있다든가 등등등 이런 요건은 당연히 갖춰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요.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당연히 제출이 되는 거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 있어요. 이거 뭐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인데 이 사람들한테 발급받은 신용카드 전표 등은 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목욕 같은 거, 이발, 미용, 여객 운송업, 뭐 물론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받아서 또는 신용카드 받아서 매입세 공제는 되는데 목욕탕 가서 이발하고 미용하고 막 이런 거, 버스, 택시 막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안 된다는 거. 입장권을 발행하는 거. 의료 용역 중에서 부가세 과세되는 성형 같은 거. 자,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근데 아까 성형 피부과 이런 거 면세도 있다면서요. 성형수술 자체는 이뻐 보이려고 해서 과세가 되지만 이뻐 보이려고 성형수술했다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 엄청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면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 과세와 면세가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재미나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여하튼 과세 사례, 면세 사례 이런 식으로 쭉 다 돼 있는데 과세되는 성형수술이라든가 무도학원 같은 거,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데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 공제 안 되고 신용카드도 매입세 공제 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매입세기 공제되는 사례하고 공제되지 않는 사례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공제해주고 어떤 때는 공제 안 해주고 뭐 이런 오류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직원 회사 카드, 법인 카드라든가 이게 당연히 공제가 되지만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되고 접대비 관련이 아니어야 된다 등등등등 또는 비영업용 소형생차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춘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가 매입세 공제된다고 했는데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갖고 접대하는 데 썼다. 그럼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직원 등의 명의 신용카드로 썼는데 이게 비영업용 수용차 관련된 거다. 주유대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제된다는 얘기는 매입세 공제 요건, 신용카드 이런 요건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 공제할 때 그러한 요건들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직원 등 명의 신용카드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우리 비용을 썼다. 공제 안 되고요. 자, 임직원의 회식비 그리고 영업직 직원의 뭐 사원, 출장 또는 식대, 출장 가서 식대 숙박비 이런 것들은 다 공제가 돼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 요거 많이 좀 오류가 나요. 개인 사업자의 본인의 식대라든가 거래처 접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개인 사업자의 본인의 식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없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안 되고 신용카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썼으면 그거 다 비용 처리도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도 해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비용 아니냐라는 겁니다. 거래처 접대비 당연히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항공료, 철도, KTX, 막 택시 이런 부분들 신용카드 끊어요. 신용카드로 해서 부가세 부담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입세 공제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전세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제가 돼요. 물론 전세버스 타고 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뭐 관광 막 이런 거 가면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지 저런지 어떻게 알아? 자, 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 주유대, 주차비 이런 것도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차, 주유대 뭐 이런 부분들은
영업용 같은 건 다 공제가 되는 거고. 전기, 가스, 건물 관리비,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공제가 되고, 수도요금이야 면세 항목이니까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여기 보면 부가세가 뭐 당연히 없는 걸로 나올 거고요. 우체국 및 택배회사 택배비는 매세 공제가 되는데 우편 등기 자체는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매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공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불공제.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 회원권 취득이라든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거래처 접대용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에이? 근데 거래처 접대용으로 쓰는지 임직원들이 쓰는지를 어떻게 알아? 사용 대장 같은 거 이런 거 해놓고 이거 임직원들이 그런데 이거 같이 중복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맞겠죠. 거기에 공연, 놀이동산, 뭐 영화관 관람, 입장권 발행 사업자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요. 이런 데들은 당연히 공제가 안 돼. 야구장 갔다 공제해줘요. 안 된다는 얘기. 임직원의 어떤 그 복리후생을 위해서 썼는데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 발급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공제 안 해줘요. 국외에서 해외에 가서 쓴 거, 출장 가서 썼는데 왜 공제 안 해주는지 안 해줘요. 안 해줘. 따지지 마. 자,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는 공제해 주는데 무기명 같은 거, 기프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제 안 해주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간이과세자로도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매입세 공제해 주죠. 불가능한 경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매입 신용카드 자료를 끌고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 접속해서 스크래핑해서 불러온 것처럼 거의 같은 요령이에요. 국세청 사업용 복지 신용카드 이 화면에 들어가서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불러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통합조회 서비스상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왜? 통합조회 서비스상에 뿌려진 신용카드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뭐예요? 공제 가능할 걸로 추정되는 금액만 국세청에서 추려서 주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의아해하지 마세요. 자,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불러와진다는 얘기. 자, 그래서 국세청 사업용 복지 신용카드 F3 신용카드 불러오기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사업용 카드 대부분 다 사업용 카드겠죠. 일기 예정 확정 뭐 여기 해서 기간 설정하고 해서 아이디 비번 누구 거 아이디 비번이죠? 신용카드니까 수임회사의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나서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 팝업 창이 딱 뜹니다. 팝업 창이 떠가지고 국세청의 데이터와 그리고 전표 입력된 데이터와 화면에 같이 불러와질 겁니다. 자,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 불러오기 F3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클릭하는데 여기서 보통은 한 15일 정도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조금 빨리 제공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신용카드 관련된 자료가 제공되는 게 한 15일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확인하시고요. 조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고 보통 뭐 예정 확정 한꺼번에 불러오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불러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불러오게 되면 불러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작업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두 달 정도씩만 한 달 또는 두 달씩만 불러와서 작업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처리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아니요. 한 달 정도 해놓고 나서 다음에 한 달 할 때는 그 전에 했던 거 자동 붕괴됐던 것을 참고 삼아서 또 자동 붕괴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 붕괴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통장 정리 회계편에 보면 통장 정리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통장 정리할 때 통장 자료를 한꺼번에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때는 몇 개월씩 한두 달씩 불러왔다가 나중에 3개월, 6개월 한꺼번에 불러와도 와장창 자동 붕괴가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불러와도 된다라는 얘기를
통장 정리할 때 했어요. 내용이 계속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와서 불러지게 되면 이렇게 쭉 자료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뭐 노란색, 연두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노란색, 연두색은 자동 붕괴가 돼 있는데, 자동 붕괴가 되지 않은 흰색, 흰색 거래처들을 작업을 쭉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일반 메인 매출 전비 입력 화면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서 쭉 다, 공제 불공제 여부를 먼저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블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공제 여부가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좌측에 나오는 공제 여부는요, 국세청에서 판단한 거예요.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공제다 불공제다 하는데, 공제 수정은, 옆에 있는 공제 수정은 뭐냐면, 국세청 판단과 다를 경우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공제 오케이 공제, 너는 공제, 나는 불공제 같아, 너 불공제야, 나는 공제야, 뭐 이런 식으로 수정란에 반영을 하면 요거에 따라서 공제 불공제 여부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제되는 것은 뭐고, 한꺼번에 자료가 쫙 뿌려져 있는데 어떤 건 공제되고 어떤 건 공제 안 될까? 어떻게 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라든가 또는 계정 과목 같은 거, 또는 구분 같은 거, 구분에도, 구분은 뭔데? 법인, 뭐, 개인, 간이, 뭐, 등등이 있으면, 간이 같은 경우는 뭐죠? 공제가 안 되는 게 맞겠죠. 업종 같은 거, 업종이 뭐, 그 창고, 위스타, 뭐, 소프트웨어, 뭐, 주유소, 뭐, 등등등. 업종이라든가, 유형 같은 걸로 제목주로 이렇게 더블 클릭 해보면, 뭐예요? 데이터가 정렬이 돼서, 데이터를 딱 정렬해 놓고 나면 일괄 작업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을 쭉 할 때는 그냥 컨트롤 C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요것들은 전부 다가 수수료 비용, 요것들은 전부 다가 소모품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 과목을 여기다 쫙 다 붙여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요건 연두색으로 되는 게 이미 자동적으로 분계가 돼 있는 것. 요건 자동적으로 계정 과목이 설정된 거는 왜 그렇다고요? 전에 했던 거를 참고해주고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분계를 해놓은,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놓은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달치만 하면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자동 계정 과목 처리되고 분계되는 양이 늘어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흰색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이렇게 되는 것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요. 혹시라도 뭐 삭제 대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0990, 계정 과목 0990 해놓고 뭐 입력한 후 여기서 계정 코드 요거 검색해서 일괄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삭제를 하면 안 되겠지만 개인 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쓰는 개인 신용카드를 쓰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등록을 해놓고 홈택스에 등록을 해놨지만 그 중에서 막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막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삭제할 항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을 특정한 계정 과목을 써서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F6 전표 처리를 하게 되면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료가 메인 매출 전표로 쭉 다 전송이 되는데, 하기 전에 F7 가맹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F7 가맹점 등록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 등록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전송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자동 붕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제 불공제 이렇게 판단하고 데이터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보면, 여기 F8 기본 설정 요 메뉴 클릭하게 되면 요게 팝업 창이 뜨면서 계정 과목을 선택된 전표들의 계정 과목은 요것들은 전부 다가 복리후생비로 하지, 뭐 등등등등. 요것들은 전부 다가 수수료 비용으로 하지, 소모품 비용으로 하지라고 해서 요 기능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계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계정 과목은 전비 입력 화면에서도 당연히 수정이 가능한 거고요. 뭐 이렇게 주유대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했다고 쭉 다, 그냥 다 복리후생비로 해버리지. 근데 거기에 주유대도 포함되어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차량 유지비로 변경을 쭉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 불러오기 하면, 데이터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계정 과목, 공제 여부 등이 표시가 돼 있고, 국세청 분류대로 정리되거나 불공제된 게 공제가 맞다고 하면 공제로 수정해서 F6 전표 처리하면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한다면 국세청에서 공제라고 돼 있다면 뭐 공제해주고, 만약에 불공제로 되는 거를 공제로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공제가 맞다면 그냥 그대로 공제 처리하는데 공제인데 불공제를 하는 거는 조금 덜해도, 불공제인데 막 이거 공제로 바꿔버리게 되면 국세청이 야 내가 불공제라고 판단했는데 너는 공제냐? 물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괜히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불공제인 경우는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전송이 돼버릴 거예요. 신용카드니까. 세금계산서는 불공제라고 하더라도 메인 매출 입력 화면에 전송이 되겠지만 신용카드로서 공제 대상이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비 입력 화면에 전송이 될 거예요. 유형을 카, 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카면 58 카면 하면 카드 면세잖아요. 그러면 카드 면세라고 하면 어차피 카드 면세니까 뭐죠? 불공제돼요. 불공제되지만 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으로 전송이 돼요. 다시 여기 그냥 불공제로 해버리게, 불공제는 원칙적으로 일반 전표 그리고 공제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요. 그런데 불공제라고 하더라도 카면으로 그 유형을 정리해버리게 되면 이게 일반 전표 입력이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 차이가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가지고, 카면 처리. 불공제되는 게 뭐였는지를 쭉 한번 집계해서, 별도로 집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별도로 집계된 부분을 쭉 봐가지고, 수정을 하는데, 작업하는데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자, 매입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불공제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계정 과목 분류라든가 이것들은 몰라 그냥 다 소모품비 수수료 비용 다 일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전표 입력 화면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F8 기본 설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쭉 다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사항입니다. 신용카드 정리 요령, 뭐 이런 부분들 방법도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는요, 여러분들 뭐 선택해서 정리하면 될 거고요.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전체 다 체크하고 일괄 적용을 하는데 계정 과목을 뭐 변경을 합니다. 뭐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체크를 풀고 개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 거래처별로 정렬을 해서 개별적으로 계정 과목을 결정을 합니다. 대략 구분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변경을 하는데, 큰 금액은 거래처 확인하고 식대는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언급을 했어요.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식대 인정되지 않는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삭제 대상 처리하고요. 3단계로서 불공제할 것은 58 카면 처리해서 계정 과목 번호별로 쭉 정리해가지고 일괄 변경 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공제, 불공제, 유형 일괄 변경 58 카면을 선택을 하면 되겠네. 쭉 하고 나머지 뭐 계정 과목 코드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삭제할 거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거고요. 전체 체크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마지막에 F6 전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매입 세금 계산서도 그렇지만 신용카드가 굉장히 자료 정리해야 될 게 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거,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그 기능 키를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